취득세에 대해서. 취득세에서? 네네. 그러면 선생님이 고민하는 게 종부세가 아니고 취득세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항상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네네네. 하나가 세금에 대해서,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 되게 많이 나오지 않냐? 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포괄적인 단어로 세금이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세금을 구분을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우리가 다뤄야 될 세금은 뭐냐면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이렇게 5개거든. 근데 우리 관점에서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취득세, 그리고 그 아파트를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지나가다가 한 번쯤은 그 아파트를 볼 가능성이 나는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아파트를 봤을 때 속상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 뭐 지금 가격이랑 분명히 10년이건 20년이건 그 아파트의 가격은 내가 그 당시에 아무리 좋은 가격에 꼭지에서 팔았다고 하더라도 10년, 20년 후에 바라봤을 때 과연 잘했을까? 그건 사실 무조건 더 비싼 가격일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그리고 그 아파트도 90년에 지어진 낡은 아파트인데 그게 10년, 20년 되면 똑같은 그 모습일까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서 저는 사실 선생님도 잘 알겠지만 형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행동한 거에 대해서 자책을 하거나 후회할 가능성이 저는 되게 큰 사람이라는 걸 저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알고 파악한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나는 괜히 속상해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팔지 않는 게 된 것 같고 뭐 제 나름대로는 그런 부동산은 팔지 않는다 라고 원칙을 세워놨더니 삶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선생님이 하나를 팔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하는 거가 지금 상황에서 고민하는 거지. 이거 해결되면 좀 좋겠다. 근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또 그렇죠. 계속 반복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럴 때마다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약간은 소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소모적이라는 부분은 내가 고민해서 답이 명확히 나온다면 그게 소모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고민한다고 나오지 않을 게 분명한 건 맞다고 나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내 나름대로 삶을 조금 편안하게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기준과 원칙을 하나씩 세워놓게 되면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선생님 같은 상황이 지금 나한테 왔다라고 하면 나는 무조건 갖고 갈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월세를 주든 전세를 주든 아파트는 전세가 잘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월세를 줘서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겠다라는 관점으로 갈 것 같긴 해요. 나 같은 경우는. 근데 아시겠지만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하는 사람은 분명히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또 선생님하고 저 상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선생님 지금 아파트 2개니까 또 판다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지만 저는 양도세라는 부분 때문에 판다는 거는 아까운 거지. 손해보는 짓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예 더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안 판다 쪽에 한 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나중에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 지금은 약간 가벼우니까 선생님 명의로 한 채가 있는 거니까 빌라가 한두 개 늘어난다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세금에 대한 걱정은 아직은 조금 덜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세금에 대한 걱정이 결국에는 종부세를 걱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상관없지만 결혼했을 때 종부세 별로 아직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둘이 합쳐서 7억 1천이거든요. 공시지가가. 선생님 3억 명의 8천이요. 그리고 아내께 3억 1천? 3억 천? 한 7억 정도 되는 네, 7억 거예요. 정도. 종부세는 9억까지잖아요. 그리고 종부세는 개인당이에요. 세대 합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도 한 5억 정도 여분 있는 거고 선생님 아내분도 6억 정도 여유가 있는 거니까 그럼 뭐 빌라 늘리는 데는 제약은 없지 않을까? 2주택만 이제 1억 초과해도 되고 그 이후에 주택은 이제 1억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취득세에 대해서. 취득세에서? 네네. 그러면 선생님이 고민하는 게 종부세가 아니고 취득세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항상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에 대해서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 되게 많이 나오지 않냐? 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 포괄적인 단어로 세금이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세금을 구분을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우리가 다뤄야 될 세금은 뭐냐면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이렇게 5개거든. 근데 우리 관점에서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는 종부세예요. 이렇게 3개 정도만 추려서 분류를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의 세금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보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두 번째 주택까지는 1억 초과를 해도 되고 네. 세 번째 주택부터는 1억 1억 이하로 네. 한다. 그건 취득세 관점에서 유리한 방향이 맞죠. 그렇게 하면 돼. 그거는 팔던 안 팔던이랑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고. 판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주택이냐 세 번째 주택이냐 그 차이인 거잖아요. 둘 다 1억이 넘는 거니까. 팔든 안 팔든 어쨌든 두 번째 주택 한 번이야. 1억 초과에 대해서 취득세가 1% 나오는 네. 그 부분 얘기한 네. 거잖아요. 네네. 조그만 거 한 채 때문에 뭐 아파트를 팔고 안 팔고는 그렇게 저는 연관성은 덜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선생님이 투자를 한 채만 더 할 거다 라고 하면은 그 고민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 초두에 말씀하신 게 선생님처럼 한 30개는 할 거다 뭐 네네. 그런 네. 생각이 있다면 그거를 두 번째 주택을 어떻게 유리하게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아니 제 생각이에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한 몇 주 전에 낙찰을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걔도 공시가격 1억 이하로 받긴 했어요. 그럼 뭐 수도권에 1억 이하, 그거는 분명히 반지하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 빌라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도 1억 이하짜리가 할 게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또 선생님이 작년에 수업 들었을 때랑 지금이랑 규제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넓어졌단 말이야. 그 안에서 저는 뭐 굳이 1억 이하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취득세 뭐 중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나온다면 나는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분명히 그리고 나는 이거는 약간 나에 대한 오해일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교육생분들한테 1억 이하만 하라고 하지 않았거든.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난 그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하지 않으셨죠? 근데 다주택자는 무조건 1억 이하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저도 많이 듣는 것 같아서. 근데 제 생각엔 수익률만 맞으면 그럼 네. 그렇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다 이 소액 투자자 분들은 우리 항상 경쟁률에 대해서 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다주택자 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니야. 네, 이 그쵸. 시장에는 네. 어떻게 보면 조그만 주택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1억 이하를 또 공략하지 않을까? 그럼 뭐 30명 들어왔다며. 그거 1억 이하 아니었어?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을 해봐. 그 30명 넘어 해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서 뭐 높은 가격에 뭐 얼마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30명 들어왔다 그러면 싼 가격에 낙찰받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 네. 그 낙찰 받으신 분도. 그러면은 차라리 1억 초과되는 거를 뭐 취득세 중과를 8%, 12%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쉽지는 않아요. 그게. 그쵸.